수업하기 좋은 액자에 다육공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액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명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는 조명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조명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는 조명이 들어오는데 우리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 충전기 있잖아요. 그걸 꽂으시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을 한번 휴대폰 충전기로 가지고 한번 꽂아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이 들어온 거예요. 수업 전 작품에 조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명이 들어가면 재료비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각자 집에 휴대폰 충전기는 있잖아요. 그래서 충전기로 사용해서 조명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서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 액자는 앞에 저렇게 아크릴판이 있어요. 그런데 다육식물 심을 때는 저걸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수제 냅킨을 하나 해서 붙여보는데요.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왜냐면 이 수제 냅킨 하나 붙임으로써 준비해야 할 재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수업 시간이 길 때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이 냅킨 하나를 붙임으로써 수제 냅킨이 있어야 되죠. 붓 있어야 되죠. 스펀지, 접착제, 바니쉬, 드라이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수업이 길 때 꼭 넣어줘야 될 때만 사용을 하세요. 자, 저렇게 붙여준 다음에 바니쉬를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글씨 같은 거는 수제 냅킨으로 뽑는데요. 수제 냅킨으로 뽑는 거는 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로 다 올려져 있어요. 수제 냅킨 하고 검색하시면 수제 냅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 저희가 바니쉬를 지금 칠해주고 있는데요. 바니쉬를 안 칠해주면 나중에 그 배려라는 글씨를 붙일 때 접착제에 먼지가 묻으면 더러워져요. 그래서 드라이어로 이제 말려줄 거예요. 드라이어로 이제 말려준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양초를 칠하고 있잖아요. 다육식물은 물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썩을 때까지 식물이 살아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방수를 위해서 양초를 한번 저렇게 물로 해주시면 물 침투가 나무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수를 위해서는 양초를 한번 칠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양초로 칠해 주시고 이 다육식물은 이 아크릴판을 안 붙일 거예요. 네, 안 꽂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튀어나오게 그렇게 이제 심을 건데요. 먼저 넬소를 붙여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제가 모델링 페이스트를 안 칠할 거예요. 왜냐면 저렇게 홈이 많이 파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이 넬솔 하는 방법은 제가 다육공예 기초편에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고요. 흙하고 물하고 2대 1로 반죽을 한 다음에 한 20분 후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사용한 넬솔의 양은 반죽을 한 다음에 한 75g 정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약간 언덕처럼 그렇게 만드는데 내가 N쪽으로 저렇게 해 주셔도 되고 오른쪽으로 디자인을 해 주셔도 되고요. 내가 가운데에다가 디자인을 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식물을 심을 때는 반드시 이쑤시개로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해주시고요. 자, 보면은 그 식물의 넓이와 높이, 두께, 이거를 생각을 해서 이쑤시개로 그 간격을 맞춰서 이쑤시개로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심어주시고 반드시 핀셋 뒤로 그 구멍을 막아주세요. 자, 사선 모양으로 그렇게 할 건데 지금 이 희선 같은 경우는
그 이쑤시개보다 가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는 이쑤시개를 사용하지 않고요. 바로 꽂아 주셔도 돼요. 이쑤시개보다 이제 두께가 큰 거는 예, 꽂아 주시고 하시면 되고요. 저렇게 핀셋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 식물이 상하지 않아요. 또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제대로 꽂아지고요. 그래서 핀셋으로 한 다음에 반드시 핀셋 뒤로 눌러서 구멍이 헐렁거리지 않도록 예, 메꾸어 주세요. 자, 이렇게 뒷변을 꽂았으면 그 다음에 그 넬솔이 가장 많은 곳에요. 이제 메인 그 그러니까 제일 큰 거 있잖아요. 큰 식물을 먼저 심어 줄 거예요. 이것도 내가 그 식물의 크기에 맞춰서 보시고 이쑤시개를 꽂아 주셔야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식물을 심을 때는 가장 큰 식물을 먼저 심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식물들 순서대로 심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 식물이 들어갈 만큼의 위치에다가 심어주시고요. 작은 공간에는 작은 식물들을 이렇게 심어주세요. 그래서 큰 식물 심고 그 다음 사이즈의 식물들 꽂아주시고 그 사이사이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다육식물을 골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기초적인 거는 다육식물을 어떤 다육식물을 골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기초편에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보시고요. 예, 지금은 그냥 다육식물을 꽂는 것만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거 꽂아주시고 중간 거 꽂아주시고 사이사이에 작은 거. 아, 저렇게 공간이 너무 적은데 거기에 맞는 다육식물이 없을 때는 저렇게 미니 방울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구도에 맞는 식물들을 골라서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예,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이 너무 무거워서 저걸 좀 지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큰 식물 밑에 미니방울 같은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흘러내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예,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예, 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아, 내가 식물을 이렇게 다 심었는데 어우 마음에가 안 들어. 그러면 넬솔이 마르기 전에 빨리 다 빼셨다가 다시 일회용 장갑 끼고 다시 넬솔을 문질러 준 다음에 다시 하시면 돼요. 조명을 꽂아본 모습이에요. 다육식물이 실내에 놔두면 햇빛이 없잖아요.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면 약간의 그 햇빛 역할을 해줄 수 있어서 조명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햇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육식물을 심어 보았습니다. 넬소를 활용해서 프리저보드 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프리저보드나 조화를 꽂을 때 보통 글루건을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넬소를 활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넬솔이 전용 다육식물 그 전용이지만 한번 해볼 거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 아크릴판을 꽂을 거예요. 나중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다육식물 할 때는 모델링 페이스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넬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모델링 페이스트를 칠해주면 그 나중에 그 넬솔이 떨어지질 않죠. 다육식물은 넬솔을 많이 사용하니까 괜찮은데 여기는 조금만 사용하니까 모델링 페이스트를 조금만 뒤에 묻혀주시고요. 넬솔은 반죽한 넬솔이 한 25g, 20g에서 한 25g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프리저보드는 무겁지를 않기 때문에 다육식물은 무겁잖아요. 그렇지만 프리저버는 무겁지 않기 때문에 그냥 꽂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20에서 한 25g 정도. 자, 미스트를 지금 꽂아 볼 건데요. 프리저보드는
네, 이제 높이를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높이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프리저보드 할 때는 저렇게 밑에 거를 다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네, 밑에 거를 지금 아랫단을 잘라 주잖아요. 왜냐면 저렇게 맞춰 줄 거거든요. 근데 위에가 너무 많이 붙어 있으면 이따가 뚜껑 닫을 때도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모양도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밑에를 해주시고 점점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크기로 잘라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디자인 해가면서 꽂으시면 돼요. 꼭 똑같이 꽂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메인으로 잡아서 꽂을 건지 그래서 메인 해주시고 또 꽂아주시고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가면서 꽂아주세요. 나중에 아크릴판을 앞에다가 놨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많이 나오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프리저보드를 꽂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프리저보드가 있으니까 그런 거 구입하셔서 꽂으시면 돼요. 자, 안개꽃도 마찬가지예요. 안개꽃도 어, 밑에 여러 개 붙어 있는 거는 저렇게 다 잘라 주셔야 돼요. 너무 두꺼우면 아까 얘기했듯이 모양도 이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아크릴판을 닫아야 되는데 두께만 두꺼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긴 거 아래에 반드시 저렇게 작은 거를 집어넣어 주시면 겹치지 않으면서 내가 충분히 모양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붙어 있는 거를 다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잘라서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꽂고자 하는 위치에 높이를 생각을 해서 저렇게 꽂아주세요. 글루건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아마 훨씬 쉬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수업을 할 때 글루건은 또 위험하잖아요. 뜨거워서. 그랬을 때 이렇게 넬소를 사용을 하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꽃꽂이 하듯이 꽂으면 되니까요. 자, 앞에 작은 거를 꽂을 때는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반을 접어서 그렇게 꽂아주시면 낮은 거를 꽂을 수 있으면서 힘있게 꽂을 수가 있어요. 잘라서 그걸 반으로 접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조금 힘이 있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밑에 작은 것들은 저렇게 접어서 꽂아주세요. 그래서 뒤에 긴 거, 그 다음에 조금 짧은 거, 점점 짧은 거 순으로 내려오면 되고요. 아까 미스트 끝에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작은 거는 저렇게 앞에다가 다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잘라낸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작은 거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요. 저렇게 앞에다가 꽂는 걸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한 번씩 저렇게 눌러주시면 빠지는데 빠지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자, 밑에다가 잔디처럼 그렇게 스칸디아 모스를 붙여줄 건데요. 그냥 붙이시면은 스칸디아 모스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잘게 부숴주세요. 그 스칸디아 모스 보면 밑에 뿌리 부분에 지저분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오공본드, 예, 무독이나 예, 그런 걸로 가지고 저렇게 칠해준 다음에 지금 부셔놓은 스칸디아 모스를 뿌려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잔디나 언덕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거죠. 스칸디아 모스가 저렇게 오공본드에다가 붙여놨는데도 살아있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해요. 자, 거기에다가 잔디에 꽃이 핀 것처럼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아까 안개꽃 하나씩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살짝 해서 오공본드를 묻혀서 저렇게 올려주시면 예, 언덕에 살짝 꽃이 핀 것처럼 그런 거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렇게 힘이 없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저렇게 반을 접어서 약한 거는 그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잔디에 주황색 꽃도 폈고요. 네. 분홍색 꽃도 핀 것처럼 저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거는 아크릴판 들어갈 수 있게 너무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 불을 한번 켜볼게요. 예, 우리 충전기로 예, 이렇게 하면 조명이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예산이 많으면 이렇게 조명이 있는 액자를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재료비 예산이 적으면 조명이 안 들어온 거를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아크릴판은 한 일주일 후쯤 꽂아주세요. 왜냐면 넬솔에 물이 있잖아요.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크릴판을 꽂아주면은요. 곰팡이가 나요. 그래서 넬솔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예, 말린 다음에 해주시고요. 이제 꽂을 때는 지금처럼 저렇게 식물이 아크릴판에 닿지 않도록 천천히 저렇게 눌러가면서 해주시면 어, 나중에 먼지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저렇게 조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 이렇게 해서 프리저보드 만드는 방법까지 해봤습니다. 수업용으로 잘 활용해 보세요. 조명이 들어왔을 때 모습이에요. 불을 끄고 한번 제가 찍어 봤습니다. 액자 구입도 가능하고요. 넬솔 구입도 가능합니다. 밴드에 오시면 밴드에 초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